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볶이, 김밥 같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MBC는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 떡볶이가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도 급증하고 떡볶이 전문점도 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떡볶이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어떤 재료와 같이 요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품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품과 양념이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러나 어떤 식품과 양념을 함께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은 유용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독이 되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대사질환, 당뇨, 암과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던 질환이 요즘은 나이가 점차 젊어지고 있는데요. 100년 전만 해도 사망의 원인이 역병이라 불렸던 바이러스, 박테리아 관련된 질병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현대는 백신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었고 위생과 영양 섭취가 풍부해져 수명은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신 당뇨와 암 등과 대사질환의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와 암 등의 발병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이 만성염증이 자가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뇌혈관을 파괴하고 당뇨병과 관상동맥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뇨와 암이 발병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떡볶이 요리 시 당뇨와 암을 부르는 가장 안 좋은 식품 3가지와 같이 먹으면 당뇨와 암을 예방하고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식품 3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떡볶이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으로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매운맛을 잡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당뇨와 암,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1스푼 넣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떡볶이의 양념장인 고추장에는 이미 물엿과 같은 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설탕을 첨가한다면 설탕 범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하기 편해서 간편식 떡볶이를 구매하셔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고추장뿐만 아니라 물엿과 같은 당류와 맛을 내기 위한 각종 인공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은 설탕이 조금 첨가된 음식만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영양학과는 당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6%,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은 평소 당분이 함유된 음료와 빵 등 단맛의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볶이 요리에까지 설탕을 넣어 드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섭취량이 누적되어 문제가 생기면 당뇨와 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 음식입니다. 게다가 설탕 섭취는 누적되어 췌장에도 부담을 주죠. 설탕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고 결국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또다시 단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드실 때는 설탕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맛으로 요리하여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당뇨와 암,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탕 대신 어떤 재료를 넣어야 감칠맛을 내고 건강에 좋을까요? 바로 양파, 대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양파를 가열하면 매운맛의 성분 중 일부가 분해되어 프로필 메카판으로 바뀌는데요. 이 물질은 설탕의 50배에서 70배의 단맛을 낸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단맛이죠.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고 혈압도 낮추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와 암 예방에 최고인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천연 조미료들의 건강한 단맛으로 요리에 만들 때 우리가 무심코 넣는 설탕을 대체하므로 양파와 대파를 떡볶이 요리 시 꼭 함께 넣어야 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떡볶이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으로 두 번째는 인공 조미료입니다. 떡볶이 요리 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많이들 넣는 재료인데요. 인공 조미료의 대명사는 MSG로 잘 알려진 L-글루타민산 나트륨입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인공 조미료도 있습니다. MSG가 유해하다는 주장과 안전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MSG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MSG를 넣지 않고도 똑같은 맛을 내는 제품을 식품회사에서 내놓는 데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온 조미료가 향미증진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료 성분 표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향미증진제가 적혀 있습니다. 향미증진제는 아미노산 계열의 식품 첨가물로 MSG가 아니면서도 비슷한 감칠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또 식품회사들은 이들 첨가물에 천연 재료를 섞어 햇맛액기스, 조미양념분, 혼합양념분말, 조미소고기분말 등의 이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공 조미료들이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들은 괜찮지 않냐는 논란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맛에 익숙해지면 결국 자연 그대로의 음식보다는 가공식품에 지속적으로 중독된다는 데 있습니다. 감미료, 발색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같은 이런 인공적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공식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부르고 만성염증이 쌓이면 당뇨와 암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 조미료는 멀리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최소한으로 조리하여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인공 조미료 대신 어떤 조미료를 사용해야 건강에 좋을까요? 그건 가공하지 않는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바로 멸치, 다시마 등 천연 재료로 만든 가루입니다. 마른 멸치, 마른 다시마를 믹서기에 갈아 사용하면 되는데요. 멸치는 핵산이 가득 들어있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멸치 속의 핵산이 암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손상된 유전자까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관절염을 개선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니 몸의 활력과 기력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다시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B, 식이섬유, 칼륨 등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시마에 함유된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으로도 불리는데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 사용된답니다. 지방 대사에 크게 관여하는 리보플라빈은 혈관을 청소하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크게 낮추어 주는데요. 이는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답니다. 특히 다시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긴산과 칼륨이 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만성염증도 줄여주니 당뇨와 암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떡볶이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으로 세 번째는 맛술입니다. 음식 요리 시 맛술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맛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당, 설탕, 포도당 같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맛술은 요리할 때 쓰는 술로 서양에서는 쿠킹 와인이라 불리고 알코올 함량이 5% 이하로 알코올 도수는 낮습니다. 맛술은 보통 단맛이 강한 과일과 쌀을 활용하여 요리하기 좋도록 조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사용하면 알코올 성분이 비린내와 잡내를 제거하고 맛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선이나 다양한 요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맛술의 주원료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맛술의 주원료를 살펴보면 원재료는 정제수, 과당, 설탕, 식초 순인데요. 맛술의 영양 성분은 한 스푼당 20kcal의 열량과 5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당과 칼로리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당과 탄수화물을 갈아서 액체로 만드니 더욱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혈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뇨와 암을 예방합니다. 그럼 맛술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바로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은 독특한 향과 매운맛이 매력적인 향신 채소입니다. 다양한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고 비린내 잡내까지 잡아주는 식품이죠. 특히 생강은 서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고 맛있는 향신료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한식을 만들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인데요. 또한 생강은 지방 유전자와 염증을 줄여주고 무릎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에게 좋으며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생강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죠. 그리고 마늘은 살아있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따르면 체내의 만성염증은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심장질환, 관절염과 깊은 관련이 있고 만성염증에는 마늘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성염증은 결국 자가 면역 반응, 즉 면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늘은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채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알리신 성분이 항염과 항암, 항산화 효능까지 가지고 있기에 마늘을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요리 시 맛술 대신 생강과 마늘을 넣어서 건강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만성염증을 잡고 당뇨와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떡볶이와 요리 시 당뇨와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품과 대체로 사용하면 당뇨와 암을 예방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설탕과 인공 조미료, 맛술을 먹는다고 당장 당뇨와 암에 걸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바로바로 배출하지 못하고 꾸준히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설탕과 인공 조미료, 맛술 이 세 가지 식품은 가능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뇨와 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음식 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떡볶이를 요리해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